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챕터 12장입니다. 12장은 암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암이 진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진단의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치료 예후도 좋고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개념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 암이 실질적으로 노화와 관련 있는 매우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다라는 개념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가 늙을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화가 발생하는 거를 가능하면은 어떻게 늦출 수 있느냐, 천천히 진행이 될수록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결국에 이제 이러한 슬로우 에이징 이런 개념들이 실질적으로 암의 예방에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거고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가능하다면은 에이징을 방지할 수 있는 항산화나 다른 여러 화학물질에 대한 해독이겠죠. 네,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암을 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부분이 이제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을 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화학물질이 있고 환경오염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발암물질을 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암을 피할 수 있는 임의로 우리가 섭취하는 암 유발 물질들을 최소화한다면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금연입니다. 금연. 1급 발암물질입니다. 여러분, 흡연은 가능하면 금연하신다면은 암의 사망의 3분의 1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30에서 40%, 15%만이 30일 이상 금연을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연하는 게 상당히 힘들죠. 대부분은 이 니코틴 중독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이 리코레트, 껌이나 패치를 많이 사용을 하면은 분명히 30일 이상 극복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30일 이상 금연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성공하실 확률은 50% 이상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연, 암을 두려워하신다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알코올 섭취, 술입니다. 술. 알코올 섭취는 암의 요인이 되지만 적당량의 음주는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뭐 독주라고 얘기하는 소주, 그리고 몸을 차갑게 하는 맥주, 맥주 맛있고 시원하고 좋죠. 하지만 이런 거보다는 약간 와인, 과실주 이런 계통들을 소주잔 반잔, 뭐 많이는 한 잔 정도 섭취하는 거는 심장병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코올도 1급 발암 물질로 섭취를 최소화하면 할수록 좋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제 과도한 자외선 노출, 피함으로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 요즘 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태양빛 노출을 삼가하고 야외에서 피부를 무엇인가로 감싸주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연간 1인당 담배 소비량과 연도에 따른 흡연 인구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미국에서 최고로 담배 소비량이 증가했던 시기가 1960년대 초반이고요. 이 이후로는 점차 감소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게 확실하게 인증이 됐고요. 그 흡연에 따른 이익보다는 폐해가 더 많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점차 감소를 하겠죠. 실질적으로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집안에서 뭐 어느 곳에서나 차 안에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서도 흡연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모든 곳에서 실내에서는 금연이고요. 당연히 실외에서도 정해진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우셔야 합니다. 제발 실내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담배를 정말 못 끊겠다, 뭐 가족들을 위해서 끊으면 좋겠지만 정말 못 끊겠다, 집에서는 피우지 마시고요. 화장실에서 제발 피우지 마시고요.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서 흡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정도와 흡연의 관계를 조사를 한 겁니다. 이건 2000년도 초반에 미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실제 대학 졸업자, 대학과정 일부 수료, 고등학교 학력 이하.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한 패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학력자일수록 흡연율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웬만하면 다 대졸이죠. 흡연하십시오. 아니죠. 금연해야죠. 네, 금연에 따른 폐암 발생 위험도 변합니다. 실질적으로 상대적인 폐암 발생률이에요. 금연 후 경과 연수입니다. 0, 1에서 4년, 5에서 9년, 10에서 14년, 15에서 19년, 20년 이상. 확실히 금연을 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폐암 발병률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연령이 높아질 때까지도 계속해서 흡연을 한다라고 하면은 암 발생률은 높아진다는 얘기죠. 조금이라도 빨리 금연하십시오. 또 다른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 뭐 전리방사선, 저희가 방사선을 맞을 수 있는 기회, 뭐 비행기를 탄다든지 방사선 오염된 지역에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임의적인 것 말고는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전리방사선에 의한 암에 대한 위험도는 대부분의 사람 비교적 낮은 편이라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또는 이제 다른 박테리아 같은 병원균에 의한 것이죠. 몇몇 암의 경우는 특정 감염인자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같은 박테리아가 위에 노출이 되면은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암 인자가 됩니다. 또는 화학적 발암물질, 화학 공장이나 아니면은 화학 물질로 오염되어 있는 지역들, 약품에 대한 노출을 줄임으로써 암에 대한 위험도는 낮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된다 얘기했는데, 뭐 여성들 같은 경우죠,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을 공급해주는 호르몬 치료법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여성암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헬리코박터 파일로니를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퍼센트로 지역에 따라 분포하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보시면은 일본, 한국, 아시아 쪽 굉장히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요.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굉장히 높은 빈도죠. 유럽도 꽤 높은 빈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헬리코박터 파일로니가 높은 퍼센트로 있는 지역은 위암의 빈도가 꽤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니 발견되면 2주 정도 약 먹으면 되는데요.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의 발병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저희가 예방하면은 충분히 암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여성 호르몬에 부족한 경우들을 이제 어떻게 좀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는 골다공증을 막을 수 있고요. 대장암 위험 감소시키고 폐경기 증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성들에게 많이 있죠.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그 강도가 약한데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의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심각하게 몸의 변화 그리고 뭐 신체적으로 오는 그런 변화들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많은 그런 영향들을 주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호르몬 요법을 하게 되는데 뭐 호르몬을 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예방은 할 수 있지만 해로운 효과, 지속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심장병 또는 중풍, 혈전, 자궁암, 여성암의 발생의 빈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최근 보고가 되고 있어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기 섭취죠. 포와 지방, 육류, 칼로리, 발암물질을 함유하는 식품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가공식품들, 고기 강조합니다. 확실히 고기, 육류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요,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그리고 유방암, 서양암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서양암 종들이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식생활이 변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들, 육류를 적당히 섭취하고 채소, 과일 많이 섭취한다라고 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 또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부를 축적하게 되면은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보다는 암을 예방하는 비용, 그리고 건강을 유지해주게 하는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증진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계몽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복지 자금을 많이 투여를 해서 공원도 만들어주고 운동시설 만들어주고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의 암 예방 효과, 그리고 질병이 발병하는 퍼센트를 낮춰줄 수 있다는 거죠. 담배 광고 행정적인 조정을 통해서 담배의 폐해를 너무 알려주게 되고요. 실제 1964년 이래로 암 발병이 50% 정도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고 신경을 쓰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비만과 암의 빈도 살펴보면요, 실제로 칼로리 제한 정도를 하게 되면은 유방암 발생률이 그 2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칼로리 제한을 10%, 20% 정도 하면은 그것도 한 50%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이 칼로리 제한, 그러니까 고기 섭취죠. 고기 섭취, 고열량의 음식 섭취를 줄여주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OSHA 또는 FDA 식약처죠. 그래서 각각 작업장과 식품에서 유래하는 발암 물질을 이제 발표를 하고요. 이런 발암 물질을 규제함으로써 어느 정도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OSHA는 미국의 여기 있으신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라고 해서요. 직업안전보건행정국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안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부 그런 정도 되겠죠. 그리고 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우리나라도 KFDA가 있죠. 이런 FDA에서 대부분 약과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를 또는 건강보조식품, 식품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암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이나 화학물질 식품들에 대해서 위험 경고를 하고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공해서 어떤 특정 물질 식품에 포함될 때 그 퍼센트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어느 정도 부가 축적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복지에 투여되는 자금이 증가되는 거고요. 그 복지에 투여되는 자금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산당이다, 공산주의다. 많은 자금이 투여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게 되고요. 그 거둔 세금을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어느 정도 혜택을 돌려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것이 포퓰리즘이고 공산주의라고 한다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다 없어져야죠. 실질적으로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모든 국민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복지가 향상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의료보험이나 이런
복지 체계가 잘 되지 않는 나라들을 보면은 대부분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되고 지원이 된다라는 것은 저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개인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러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확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치료를 위한 비용을 상당수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 이제 환경계입니다. 환경계. 우리가 뭐 식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공장지대에서 공해 물질들이 나오죠. 이런 공해 물질에 대한 규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실제 중국에서 화석연료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경제 발전이 되면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스모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기 자동차의 생산 그리고 보급에 대해서 강제하고 있고요. 석탄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규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퍼센트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미세먼지가 감축이 되고 있죠. 그와 동시에 폐암 사망률 또는 폐암 발병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환경오염과 우리 몸에 미치는 질병의 발병 요인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환경부나 이런 데서 규제를 만들고 어느 정도 이상 배출을 하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런 관리들이 결국에는 환경 오염도 막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 일반 사람들에게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특정 식품으로서 섭취를 고려하여 허용 가능 용량을 정하는 거죠. acceptable tolerance.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섭취를 하게 되면 세포의 이상, 변화, 그리고 암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절대 이 농도 이상은 먹지 마라.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 먹으면 더 좋은 거죠. 농사 지으실 때 그 유기농이라는 거를 요즘 자꾸 권장하는 것도 결국에는 농약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인체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정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하는 겁니다. HERP 값의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체 노출, 설치류의 강도를 미리 예측을 해놓고 이 정도는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이상은 사용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죠. 노출 농도와 발암물질의 강도를 측정값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러 발암물질의 HERP 값을 비교해서 어떤 화합물질이 가장 해로운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HERP 값을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관리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값은 높아지는 거죠. HERP 수치는 동물에 실험하였을 때 나타나는 발암성은 물론 각 발암물질에 대한 인체 노출 또는 함께 반영되는 값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이런 값을 기준으로 해서 HERP 수치에 따른 발암성 등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값이 잘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값을 비교해서 우리가 더 조심을 하면은 되겠죠.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경우 직업활동통에 노출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암 발생 퍼센트가 높은 그런 아이입니다. 암 발생의 차단, 뭐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암 발생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가능하면 많이 줄이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발암 요인에 대한 노출을 피함으로써 암을 예방할 수 있고요. 암 예방을 위한 보완적인 접근법들, 뭐 암 예방에 있어서 과일과 채소, 뭐 화학물질 같은 거 노출에 도움이 배출에 도움이 되니까요. 후향적 역학 연구에 근거했을 때 이제 암 발생률을 감소하는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미비하다고 생각하지만 후양적 연구 평균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같은 것들 암 예방의 소재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화학적 발암 물질과 방사선이 이제 프리 라디칼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 프리 라디칼이 DNA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ROS라고 많이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죠. 리액티브 옥시젠 스페시스, 뭐 NO 아니면 PO, 뭐 산소를 가지고 있는 홀 전자, 활성산소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은 항산화제, 안티옥시던트, 뭐 SOD 같은 페록사이드 디스뮤테이즈 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거나 해서 글루타사이온 제거를 해준다고 하면은 항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항산화 제제들이 비타민 무기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비타민 무기질은 어디에? 여기 있는 과일, 채소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먹는 합성 비타민보다 자연계에서 섭취하는 그런 비타민들의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거죠. 세포 내에서 자유 라디칼은 독성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이나 심지어 정상적인 대사 반응 세포 활성에서도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호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산소를 분해하는 거니까요. 그 산소를 사용한 다음에는 홀전자 산소들, 이 자유 라디칼들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 라디칼들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은 화학 반응이고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도와주는 반응을 항산화 반응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아스코빅산, 뭐 사이트릭 액시드, 비타민 C 같은 계열들이죠. 이런 비타민 C 계열들이 전자를 수용해서 항산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항산화 작용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일반 세포의 변성, 일반 세포의 암 세포화, 뭐 DNA 뮤테이션, 돌연변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세포의 사멸 또는 신경세포 손상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신경세포 손상 막는 그 자체가 안티 에이징,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치매 아니면은 파킨슨 디지즈 이런 것들도 신경과 관련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런 자유 라디칼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면에서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 29,000명에게 비타민 A와 비타민 E를 투여해서 폐암의 예방을 7년간 검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효과가 매우 미비했고 일부 비타민 A가 폐암을 유발하는 뭐 그런 증상도 보였다고 해요. 1일 권장량의 5배에서 10배 이상 고농도로 투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A와 E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위약 대조군하고 베타카로텐 주사 뭐 실제 주입한 그런 군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뭐 식이섬유가 대장암 발생 비율을 40% 감소시킨다라는 거는 밝혀진 사실이고요. 남성 흡연자에 있어서 비타민 A가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뭐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연구 결론이 나오긴 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일반적인 다른 부분에서의 도움 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타민 A를 한정해서 관계가 있느냐를 본 건데요. 뭐 크게 큰 차이는 없었다는 얘기죠. 엽산, 폴릭 액시드는 이제 비타민 B군입니다. 이 비타민 B군 투여는 대장암 발생률을 75%나 감소시켰으나 15년 이상의 장기간 복용했을 때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얻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일정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채소, 야채, 과일 섭취를 한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 뭐 폴릭액시드만 먹는 건 아니니까요. 엽산이라고 하는 건 비타민 B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타민 B군 열심히 섭취하면 어디에 좋다? 대사질환 굉장히 좋고요. 여기 있듯이 대장암 발생 비율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비타민이라는 거 무기질을 섭취를 하면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죠. 파이토케미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들인데 굉장히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라이코펜 뭐 잘 알려져 있죠. 라스베라톨, 레스베라트롤, 폴리페놀 계열이라고 얘기한 계통들인데 여기 지금 다 링이 있는 애들. 여기 있듯이 마늘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다이알릭 엑시설파이드, 설포라펜, 브로콜리, 녹차 좋다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과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요. 요즘 솔직히 우리가 너무 많은 가공식품을 먹고 있고 이런 신선식품들을 많이 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싼 것도 있겠지만 조금 신경 써서 이런 신선식품들을 섭취하면은 분명히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꼭 섭취하세요. 뭐 여기 라이코펜, 이소티오시아네이드, 에피가로 카테킨, 뭐 이소플라본 아니면 라스베라트롤 황화합물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서? 채소, 과일에서 섭취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많이 섭취하면 좋아요. 아시겠죠?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는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채소, 과일에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그리고 말씀 주시면 그런 것들 중에 가능하면 좀 저렴한 야채도 있을 거니까요. 야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하면 토마토, 브로콜리, 녹차 에피카로카테킨 갈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카테킨이라는 거죠. 카테킨. 녹차. 분명히 식도, 위, 대장, 방광암의 종양 억제 효과가 뛰어납니다. 많이 드세요. 마늘이 좋다라는 건 뭐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적포도 껍질. 포도주에 있는 거죠. 이제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폴리페놀 계열들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파이토 에스트로겐, 뭐 파이토 케미컬이라고 얘기합니다. 화학적 암 예방, 뭐 키모 프로벤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아스피린을 먹는다든지 프로스타글란딘 관련돼 있는 약들, 촉매하는 사이클로옥시게나제를 억제하는 뭐 이런 것들, 염증 반응 억제하는 거를 먹는 건데요. 장기간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는 합니다. 근데 화학 물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스피린을 비롯해서 항염증 물질들을 어느 정도 장기간 먹으면 만성염증이라고 하는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을 막아주고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됐든 간에 화학물질 그 자체가 우리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계열들인데 아세트아미노펜이 타이레놀 계열이고요. 이부프로펜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브루펜이라고 하는 그런 계열의 약들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 여기 뭐 안 좋은 것처럼 표현했는데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를 너무 억제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져야지 염증 반응도 일어나고 우리 몸에 자가 면역 작용도 일어나기 때문에 적당히 유지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르몬 억제 약물은 호르몬 의존성 암 예방에 유용하다.
그래서 호르몬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것들, 실제 뭐 타모xifen 같은 것들이 유방세포의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차단해서 증가하는 거를 이제 좀 막아주고요. 여기 있듯이 럴록시펜 같은 것들도 이제 골 밀도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을 함으로써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암이죠. 여성들이 폐경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암들을 호르몬 억제를 함으로써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암이죠. 안드로겐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 여기 있듯이 안드로겐 생성 촉진 효소 억제제죠. 그거는 이 남성 호르몬 촉진을 억제를 해주면은 전립선암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피나스테로이드라는 약인데요. 실제 유방암이 발생률이 타모xifen 주면은 감소하는 것을 보였고요. 실제 비교하면은 뭐 2% 이상 감소하게끔 자궁암도 뭐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유방암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제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의학적으로 사람에 따라 또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면들을 다 고려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중 관리입니다. 건강한 체중 유지 및 규칙적인 운동, 암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운동, 꾸준한 운동, BMI를 25 이하로 유지하는 거죠. 바디 매스 인덱스라는 거죠.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30 이상이면은 비만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 있듯이 비만이 되면 될수록 췌장암, 위, 간, 대장 대부분의 암들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망률이 쭉쭉쭉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체중이라고 하는 퍼센트 25에서 30 사이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너무 마른 것이 좋지는 않아요.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느 정도의 체중은 또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20에서 25 사이 정도 유지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러려면은 이제 운동도 적당히 하시고, 너무 이제 고기 안 좋다 하니까 육류 섭취를 안 하시는데 아닙니다.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육류 섭취 잊지 말고 꼭 하셔야 건강을 또 유지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몸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밸런스, 균형을 유지하셔야 암도 예방하고 에이징도 늦출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인 비만율은 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고연령층의 비만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청년층의 비만율이 올라가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30, 40대 비만율이 전체 연령대 비만율 중에 가장 높다라고 하니까요. 이게 2000년대까지니까 계속해서 비만율이 남녀 구분 없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살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과 항생제입니다. 요즘은 이제 항암 백신이라는 거를 또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런 백신과 항생제를 잘 사용해서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를 예방함으로써 암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 자궁경부암 요즘 백신 많이, 허피스 바이러스, 파필로마 바이러스 백신 많이 나오죠. 가다실이라고.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암 발생 위험을 제대로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방법을 함께 병합해서 사용하는 거죠. 금연 꼭 해야 되고요. 대장암 발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생활 양식, 채소, 야채, 그리고 뭐 비만을 예방하는 것들. 비만이 있다라고 하면 좀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운동 부족, 음주, 흡연, 육류 소비, 엽산 섭취 부족, 뭐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신경 써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워낙 또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암의 원인부터 해서 분자생물학적인 요인, 그리고 암을 조절하는 다양한 생체 내 세포 신호들, 그리고 암을 진단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공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 강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 강의 영상 공유를 해 주신다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찾아서 보시고 또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보충해서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몸을 관리하시고 슬로우 에이징, 늙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들 자기 몸 관리하셔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